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어제부터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는데요. 자영업자들과 시민들 모두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모처럼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의 한 거리의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식당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2년 1개월 만에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주점 등은 밤샘 영업이 가능해졌고 10명이었던 인원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은 큽니다. 저희가 인원 제한이랑 거리두기가 해제돼서 좀 손님들도 많이 오실 것 같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셔서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주 고객이었던 소품 가게 자영업자들도 희망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기는 해요. 심했을 때는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거리두기도 풀렸으니까 앞으로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관광지에도 오랜만에 연인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여행을 온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제한 없는 새로운 일상이 기대되는 건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거리두기로 좀 이제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불편했는데 이제 풀리니까 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거리두기 조치가 마침표를 찍으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민주당 중앙당이 또다시 청년 여성 30% 공천 원칙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전남도당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가 심사 중인 지방선거 후보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평균 8.5%, 45세 이하 청년의 비율은 9.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어제 열린 18차 비대위원회의에서 청년과 여성 30% 공천 원칙은 시도당이 책임지고 후보를 발굴하라는 뜻이라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역위원장과 시도당 위원장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 입지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서 혼선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된 입지자들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탈당이 필요한데 아직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정보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기재된 예비 후보가 많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당적 조회를 하고는 있지만 실시간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어서 입지자 스스로 당적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의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 입점이 추진될 때마다 강한 반발과 논란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주요 후보들이 직접 대규모 쇼핑시설 유치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광주 지역 공약 중 하나였던 복합 쇼핑몰. 지난 주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광주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금씩 구체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에는 민주당 후보들도 쇼핑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해부터 복합 쇼핑몰 유치를 논의했다며 민선 8기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광주가 삶의 모델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복합 쇼핑몰과 브랜드 상점 등의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비단 광주뿐만이 아닙니다. 순천시장에 도전하는 장만채 전 교육감은 면세점 형태의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고 재선을 노리는 권오봉 여수시장도 여천 역세권에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과거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일부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대규모 쇼핑시설을 직접 유치하겠다고 나선 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새로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전남 1, 2위 규모의 도시인데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는 불만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데다 유권자, 특히 젊은 층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방선거가 생활 밀착형 선거이다 보니 시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복합 쇼핑몰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쇼핑몰 유치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선거 과정에서 단순히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추진 방식과 실현 가능성, 소상공인 상생 방안 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주당의 전남 지방선거 후보 공천심사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어야 할 지방선거가 갈등의 장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현 장흥군 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 격려차 방문한 민주당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을 향해 고성이 오갑니다. 일부는 김 위원장의 차량을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원하는 사람을 올리세요. 그냥 경선하지 말고. 도당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경선 방식이 공관위 심사 대신 여론조사만 실시하는 것으로 바뀐 게 확인이 됐습니다. 변경된 경선을 거부한 4명의 민주당 후보자들이 연일 도당 위원장을 쫓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3일 동안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제 말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제 말은 들어보시라고요. 네? 자, 무소속 출마 방지를 위해 여론조사 경선을 도입했는데 무소속 후보를 만드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장흥군수 후보 1차 예비 경선에 미참여한 4명의 후보들은 무소속 단일 후보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무안군수 후보 공천 과정에서 공천 배제된 김산 무안군수도 민주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된 유두석 장성군수도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임박했고 제명 조치된 박홍률 전 목포시장 역시 무소속 출마가 불가피합니다. 더 이상 민주당 식구가 아닌 무소속들의 비판은 더욱 수위가 높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지역위원회를 맡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다음 총선까지도 정조준하는 분위기여서 민주당 공천에서 비롯된 갈등은 6월 선거일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이 지난 2월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 NCC 여수 공장에 대해 특별 감독을 실시합니다. 광주노동청은 어제부터 오는 29일까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0여 명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 체제와 근로자 교육, 유해 위험 기계기구 관리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작업 전 안전조치 여부와 안전작업 절차 준수 여부, 노후화된 설비 정비 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류 폐사가 발생한 해창만의 주민들은 우후죽순 생겨난 태양광 설비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다른 지역에서도 해창만과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수상 태양광을 둘러싼 환경 피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95메가와트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고 있는 고흥 해창만 일대. 태양광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콘크리트 앵커가 줄지어 섰습니다. 현행법상 앵커를 설치하려면 안전과 유속을 위해 3m 수심이 확보돼야 하는데 주민들이 실제 측정한 수심은 1m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해창만이 담수호라는 이유로 고흥군이 설치 기준을 완화해줬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이처럼 우후죽순 생겨난 태양광 설비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패널 세척제로부터 발생한 환경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해당 주장과 관련된 조사를 요청했지만 고흥군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수상태양광은 없습니다. 이 강을 싹 덮는 물길을 막는 수상태양광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좀 검토 좀 해봤으면 싶습니다. 해창만에 이어 지난 2018년부터 수상 태양광이 들어선 고흥 동강면의 4대 저수지에서도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4대 저수지에서 붕어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4일. 농어촌 공사가 매일 폐사한 붕어를 수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 600여 마리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2년 전에 이어 올해도 어류 폐사가 발생했다며 이번에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이후에 철새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 이거는 자연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농어촌 공사는 외상이나 세척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폐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이온, 계명 활성제, ABS 그 부분 관련도 같이 조사하고
항목에 넣습니다. 해창만 어류 폐사 사건을 계기로 수상 태양광과 관련된 환경 피해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야산에 움막을 짓고 인근 마을을 돌며 생필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50대는 훔친 가전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농업용 전기까지 몰래 끌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의 한 야산에 설치된 움막. 냉장고와 선풍기 등 각종 가전제품이 가득합니다. 1년여 전부터 이 움막에 살고 있던 55살 박모 씨는 인근 마을을 돌며 가전제품은 물론 생필품을 훔쳐왔습니다. 고기, 멸치 막 그런 거 뭐 커피 막 그런 거 다 가져가고 그랬는데 점토기도 하고 그냥 지내불고 그랬지. 최근 마을에서 10여 차례 넘는 생필품 절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탐문 수사 끝에 야산에서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 박 씨의 움막은 마을에서 떨어진 인근 야산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경찰이 직접 그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훔친 가전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박 씨는 무단으로 농업용 전기까지 끌어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농촌 빈집이나 회관에서 생필품 절도 사건이 계속 이어지니까 연관 사건 범죄를 다 모아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해남경찰서는 박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시가 중림 산들공원의 건립을 추진 중인 어린이 도서관의 건축 설계를 공모합니다. 여수시는 소라면 중림리에 생활 SOC 복합 사업으로 9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건축 설계를 공모하고 올해 안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마친 다음 내년 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여수시 어린이 도서관은 올해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공동 육아 나눔터와 동시에 조성될 예정이며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휴식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적 공간으로 꾸며집니다.